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0개 주 전역의 확진자 수치에서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하고 있는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입니다. 1월 초 정점을 넘겨 그래프 모양이 완만하게 꺾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위험하지만 일단 확산 속도는 지난 추수감사절 이전 수준인 11월 초중반 때와 비슷합니다. 50개 주 전체로 봤을 때도 일일 확진자 규모는 1월부터 거의 일정하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뉴욕, 텍사스 등 가장 확산이 심각했던 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 병원들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와 중환자 수용 능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I am happy to report that we are starting to see some improvement in our COVID-19 disease positive patient census throughout the organization. We're starting to see a downturn in that now, which is wonderful.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감염 이후 후행 지표인 사망자 수는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존스 홉킨스 대학 사망자 수 집계는 각각 4,377명과 3,955명을 기록했고 월드오미터 집계에서도 어제 사망자 수는 4,369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 역시 현재의 내려간 확진자 수와 비례해 수주 후에는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초기 단계라 코로나 확산을 억누를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각 지역별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부도 살펴봐야 하고 향후 수주 안에 각 주와 카운티의 자택격리 행정명령이 완화되면 다시 재확산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실업자 지원을 위한 경제 구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에 의회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The first one is the economic relief related to COVID-19 pandemic.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 쌍의 경제구호 행정명령을 추가로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발빠른 경제적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I believe Americans are going hungry and losing their jobs. And we have the tools to fix it. We have the tools to get through this. 이번 행정명령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연방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60만 가구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현재 원격학습으로 인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일일 식비 지원금은 최대 $5 70센트.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지원금이 15% 증가되며 $1의 금액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2달마다 $100 이상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청구 방식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해 줄 것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연방 노동자뿐만 아니라 연방기관에 근무하는 하청업자까지 포함됩니다. 지난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발표됐지만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경제 위기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며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in a national emergency. We need to act like we're in a national emergency. So we've got to move with everything we've got.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을 앞두고 오늘 2개의 경제구호 행정명령이 추가로 서명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매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주겠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입국 절차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데 한국의 K-방역과 대등한 수준의 방역 지침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역 지침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타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를 의무화시키는 것인데 이미 다음 주 화요일 시행이 확정된 음성 판정 증명 후 항공기 탑승 제도와 맞물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판정 증명 후 항공기 탑승 제도는 외국에서 미국 도착편 항공기 탑승을 희망하는 승객들에게 적용됩니다. 출국 3일 전까지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양성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이를 회복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방역 지침은 다음 주 시행을 앞둔 음성 판정 증명 후 항공기 탑승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국 전 방역뿐 아니라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를 의무화시켜 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지침은 현행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고 수준의 방역 지침을 의무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은 입국 후 3일에서 5일 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일주일,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열흘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은 것이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국 방문객들이 오가는 LA 국제공항 측도 공항 내에 연구소를 설치해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지난해 말 6번 터미널에 유료 검사소를 설치해 최대 1시간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80의 검사비가 발생하지만 이미 22,000여 건 이상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공항 측은 최근 국제선 항공기 이착륙이 활발한 2번 터미널과 톰 브래들리 청사에 추가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출국이나 입국이 예정된 항공기 탑승객들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강화 조치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여행객들은 각 항공사들이 요구하는 방역 관련 지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우려했던 코로나19 백신 물약 공급 부족 현상으로 백신 센터 15곳에서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24일까지 예약된 수만 건의 코로나19 접종 스케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차스키 시 보건국장은 현재까지 백신 공급량 부족으로 시 정부 운영 백신 센터 15곳에서 접종이 중단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접종 예약이 된 뉴욕 시민 2만 3천 명 가량이 접종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예약 취소 통지를 받지 않은 시민은 여전히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백신 부족 사태는 10만 회분 가량의 모더나 백신이 예정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은 어제까지 뉴욕시 주민 53만 9,618명이 코로나19 접종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더 많은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백신 접종이 빠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1,600만 명만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갔던 초등학교 878곳 가운데 312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한 이후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1월 3일 이후 이날까지 3,645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감염됐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 중단이 불가피했다면서도 여전히 대다수의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다음 주 연방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한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 통과까지 17명의 공화당 찬성표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25일 상원에 송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But make no mistake, a trial will be held in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there will be a vote on whether to convict the president.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혐의는 지난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입니다. 상원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탄핵 소추안은 하원 과반 이상 찬성, 탄핵 결정은 상원 재적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 탄핵 결정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합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변론할 시간을 2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Senate Republicans strongly believe we need a full and fair process where the former president can mount a defense. 민주당 상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요 지명자 인준과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탄핵 변론은 2월 중순 시작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치 바워즈 변호사를 탄핵 심판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바워즈는 지난 2009년 마크 샌포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탄핵 소추를 변호해 막은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년 거래한 은행 계좌가 폐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아들의 휴양지를 살 때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뱅크 대변인은 더는 트럼프 가족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여러 금융기관과 사업체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국제공항 공사로 로어 월드웨이 2개 차선과 세플베다 블루바드 1개 차선의 진입로가 다음 달 5일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차단됩니다. 공사로 인해 날짜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LA 지역 백신 접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 상태로 보면 LA 카운티 주민들이 모두 백신을 맞는 데는 2022년 6월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백신 사용이 승인되면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전국 기존주택 거래량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7% 늘어나 67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이자율이 주택시장 호황을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설의 홈런왕 헨리 헨크 에런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향년 86세입니다. 에런은 통상 755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베리 본즈에 의해 깨졌으나 약물 스캔들에 휘말린 본즈보다 에런을 여전히 진짜 홈런왕이라고 여기는 팬들이 많습니다. 멕시코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기업과 주 정부에서도 백신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2천여 명, 사망자는 1,800여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